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 회동이 일단 연기됐습니다. 취소는 아닙니다. 양측에서 이유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자, 어떤 분위기가 지금 청와대에 휘감고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찬을 하겠다고 해놓고 연기 좀 이례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국민께 말씀드린 중요한 일정을 이렇게 네. 연기하게 된 것을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싶고요. 다만 장제원 그 당선인 비서실장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협의를 계속하기도 했으니 뭐 그렇게 좋은 결과로 국민께 다시 말씀드릴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어쨌든 당선인과 대통령의 회동은 뭐 축하와 덕담 그리고 국민 통합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만큼 다시 일정을 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실무 차원의 협의를 두 분이 해나간다고 했으니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회담이라고 보기도 그렇지만 덕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달라, 지금까지 고생했다, 이런 얘기가 오고 할 걸로 예상됐습니다. 밥 먹으면서요. 대체로 역대 모든 대통령과 당선인의 그 회동이 되게 그런 덕담과 축하 뭐 이런 자리였지요. 예. 네. 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때문에 조금 틀어진 건 아닙니까? 아마 지금 그 축하와 덕담을 하면서도 또 국정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이고요. 네. 당선인께서 대통령께 어떠한 말씀이라도 하실 수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자께서 어떤 말씀이라도 허심탄회하게 하실 수 있도록 배속자도 없이 자리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거거든요. 네. 먼저 지금 대통령이 지금 밥 먹자고 제안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분이 회동에서 그만큼 허심탄회하게 네. 말씀을 나누실 것이고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적절치 않지만 두 분은 배석자 없이 어떤 말씀도 하실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김경수를 사면하기 위해서 이명박 사면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관계자가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민감한 시기이고 그런 네.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만, 다만 지금 양측이 중요한 것은 당선자님과 대통령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잘 만들어 드리는 것이 중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윤 당선인하고 만나는 건 정해졌는데 그냥 만나서 차담할 수도 있었는데 왜 밥 먹기로 했습니까? 우리는 사람이 만나면 밥도 좀 먹고, 네. 이래야지 서로 축하의 의미, 덕담의 의미가 더해지는 그런 민족 아닙니까? 네. 그렇기도 한데, 네. 밥 먹는 거, 네. 차담만 이렇게 나누면, 네. 축하 의미 다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밥을 먹어야, 네. 더 정이 들고 또 정성껏 이렇게 예우하는 그런 모습이 더해지지 않겠습니까? 차담만 할 수도 있지만 또, 네. 그런 전례도 있지만요. 네. 그런 경우는 조금 뭔가 좀 실무적인 그런 냄새가 좀 더 강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마음을 다해서 당선인께 축하를 하는 그런 자리로 그렇게 마련한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우하겠다고 생각은 많으셨군요. 메뉴도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혹시?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무궁화 대훈장 수여하는 거에 대해서 일부 언론의 비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이런 비판이 왜 있는지 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예. 저도 SNS에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서 이것은 그 대통령이 셀프 수여하는 게 아니라, 네. 상훈법 제10조의 법률 집행 사항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왜 이거를 꼭 설명을 드려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네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상훈법에 의한 법률 집행 사항일 뿐만이 아니라 외교 의존적으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무궁화 대훈장은 대한민국의 최고 훈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훈법에 규정한 대로 여기는 우방, 원수 및 그 배우자, 그리고
우리나라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 배우자에게 수여할 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해서 제가 알기로 한 7분의 이런 어떤 대상자에게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외국 원수에게 그렇게 수여한 최고 훈장을 우리 대통령이 이런 것 때문에 안 받는다고 생각하면, 우리 대통령이 받지도 않는 거를 외국 원수에게 그 수여한 그런 성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외교 의존적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훈법에 의해서 현직 대통령이 수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야박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싶습니다. 예. 그런데 9361님, 상훈법 대통령 무조건 주는 거는 뭐 잘못된 법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이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려면 셀프 수여라는 것을 비판하지 마시고 이러한 국민적 정서와 여론이 있으니 이 법을 개정해서 좀 다른 제도로 만들자라고 하는 제도의 개선을 건의하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역대 모든 대통령이 이 상훈법에 의해서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해 오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 청와대로는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청와대라는 곳이 구중궁궐로 느껴지기 때문에 국민과의 소통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국민이 바라시는 그런 변화 아니겠습니까? 뭐 당선인의 공약과 약속에 대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다만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도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드렸었고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한 것은 송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윤석열 당선자께서 다음 정부에 더 잘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문재인 정부가 광화문 시대 약속을 다 지키지는 못했지만 초기에 저희도 약속의 실천을 적극 검토했었죠. 그러나 예정했던 정부 우리 세종로 청사 있지 않습니까? 서울청사. 여기 활용이 경호상의 문제, 그다음에 거기에 서울청사에 있는 일부 부처가 세종시로 또 이전해서 공간이 나와야 되잖아요. 세종시 이전의 문제, 그리고 지금 광화문에 이제 공사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이런 것과 서울청사가 다 연결이 돼 있던 문제여서 그 당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과 연결이 돼서 저희는 다 실천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앞길을 24시간 개방했고 또 북악산도 저 북쪽 측면을 개방한 데 이어서 올해 퇴임 전에 바로 또 우리 세종대왕 동상이나 이순신장 동상에서 보이는 북악산이 이 남쪽 측면 바로 여기도 다 개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도에 있는 대통령 별장도 국민품으로 돌려드렸고요. 저희가 광화문 시대 약속을 다 지키지 못했지만 그러나 국민께서 청와대에 조금 더 가까이 오시도록 저희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정부에서는 이 약속이 더 잘 지켜지도록 노력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져서 국민이 기뻐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부 초기에는 대변인 하셨어요. 그때는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때 회의를 하셨을 텐데 뭐가 가장 어려웠습니까? 경호가 어렵다고는 말을 하는데 왜 청와대를 나오는 거에 가장 어려운 걸림돌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세종로에 있는 정부 서울청사를 이제 활용하기로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이라고 하는 큰 틀에 같이 들어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의 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것만 단독으로 다른 변화를 주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님만 집무실만 혼자 딸랑 가 계실 수가 없잖아요. 비서실이 함께 가야 되는데 많은 부분이 비워져야 되는데 그때 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아직 다 확정이 안 된 그런 상황들, 이런 경호의 문제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저희 정부 초기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와대가 그렇게 구중궁궐입니까? 국민하고 소통하기가 좀 힘든 구조입니까? 구조가 좀 보완돼야 됩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은 어떤 장소나 그런 지리적 문제가 아니라 여러 지금은 다양한 소통의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만 해도
정부의 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국회에 나가서 직접 시정연설을 하는데 무려 7번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나가서 직접 국민께 설명을 드린 그런 소통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광화문으로 나가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이 청와대에 더 가까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소통은 장소나 지리적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다양한 그 계기에 다양한 어떤 그 도구들, 과정들을 통해서 국민께 얼마나 진심으로 말씀드리느냐가 그리고 국민의 또 반응을 얼마나 잘 귀 기울여 듣느냐 하는 것이 아마 소통의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통이 부족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좀 할 말 많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가 5월 9일까지예요. 예. 그 전에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당선인 쪽하고 청와대가 약간 조금 좀 얘기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이것은 대개 역대에 보더라도 이 정부 2학기에 그렇게 회동을 통해서 당선인님과 대통령께서 잘 그렇게 인사권과 또 현실적 필요를 잘 조율하시고 또 협조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도 그렇게 되겠죠.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런데 한 가지 꼭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일부 언론에서 공공기관에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까지 알박 인사를 한다는 기사가 요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역대 모든 정부 이행기에 이게 관행이었고요. 공공기관의 임원들의 임기가 보장이 안 돼가지고 네. 초기에는 낙하산, 말기에는 알박기 이런 것이 아주 그냥 너무 우리가 귀가 따갑게 들었잖아요. 네, 계속 언론에서 보도하죠. 네, 공공기관, 공기업의 조직이 안정이 확보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생산성이 떨어지고 효율이 떨어지고 그 목적에 맞는 조직 운영이 안 됐었어요. 예. 저희 문재인 정부도 그것을 다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는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거든요. 이 핵심이 뭐냐면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정부 네. 바뀌더라도. 그러나 그 임기는 보장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공공기관 임원 임기 만료 2개월 전에는 임원추천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고 임기 만료 전에 후보자 추천을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제도화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하게 될 것이고요. 또 필요한 것은 또 당선인님과 대통령이 만나서 또 그렇게 또 협조하고 조율할 거 있으면 하게 될 것이고 하여튼 이런 구조를 잘 만들었고 또 두 분의 대화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잘 서로 의견이 반영이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네, 대통령과 당선인은 협조하고 조율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문재인 대통령 요즘 화면에 나오는 모습 보면 좀 까칠하던데 밥은 네. 잘 드십니까?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국정에 임하는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만이 아니라 역대 모든 대통령이 그러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하여튼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만큼 엄중하고 힘이 들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혼신에 다한 그런 모습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 자, 국민 대변인으로서 또 국민 소통 수석으로 청와대 문재인 정부에서 함께 했는데 잘한 점 말고요. 아쉬웠던 점 하나만 꼽아주세요. 아쉬웠던 점이요? 네. 글쎄, 하여튼 저희들이 다 잘 해보려고 했고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어떤 새로운 변화 이런 것들을 개혁을 요구받는 그런 정부였지 않습니까? 개혁을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그 개혁의 동력을 끝까지 국민의 지지로 유지하지 못한 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검찰개혁 이런 거 한다고 했지만 아직 그 제도의 안정화를 다 이루지 못한 점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문재인 정부가 다 하지 못한 국민의 뜻은 또 윤석열 정부가 잘 이어서 또 저희가 정책과 이런 것들이 다른 정당 간의 정부 이양이기도 하지만 정부는 어떤 특정 정파나 정당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 정부 이양기에 신뢰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면 저희들이 잘 못한 점 이런 점들도 충분히 잘 인수인계가 되어서 더 다음 정부에서는 성과를 잘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고생해 주십시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한나 씨. 네, 지금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으로 둔대터널에서 반월터널까지 3km 밀리고 있는데요. 여기 반월터널 부근